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잡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을 위한 출근길 대학원 직수전공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단어로 정의하신다면? 이 논문을 하나로 정의한다? 맨 앞에 요인이 중요하니까 감성 논문으로 팀 감성 지능을 4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있어요? Awareness of own emotion. 두 번째가 Management of own emotion. 자기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내는 등. 두 번째가 이제 Awareness of others emotion. 네 번째가 Management of other emotion. 그랬을 때 그걸 실제로 타인의 감정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감정을 잘 조절하고 관리를 해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해내느냐 아니냐가 관리의 핵심이다. 그 부분을. 그러면 이제 논문으로 좀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실증 논문이에요. 쭉 지금 말씀드린 그 구성, 여기 감성지능이 있고 팀 신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협력 문화가 생겨서 팀 창의성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이제 4단계의 가설을 테스트한 논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논문의 이제 키 연구 질문은 그거죠. 창의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거예요. 창의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네. 근데 맨 앞에는 지금 팀 감성지능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팀 창의성과 관련하여 이제 문제시 되는 게 뭐냐면 팀 구성원들이 계속 방어적일 때, 그러면 이제 팀의 창의성이 높아지기 어려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뭔가 사람들이 새로운 걸 막 발견하려고 디스커버링, 여기서 표현은 디스커버링 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꾸 디펜스하는 다운되어 있고, 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창의성이 안 만들어질 테니, 그러면 디펜딩 하지 않고 디스커버링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냐,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감성 지능이 높으면 그러면 팀의 트러스트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근데 트러스트가 좋아진 거하고 창의성하고는 뭐 관련이 있을까요? 그냥 우선 우리가 경험을 한번 돌이켜보면? 창의성이 높아지려면 저는 사실 생각지 못한 발언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발언을 하려면 일단은 저 사람들이 내가 어떤 발언을 해도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서로. 그런 영역에서 팀 신뢰가 창의성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창의성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말, 새로운 시도, 행동들이 그래도 된다라는 안정감이 있어야 그렇지. 받아들여져야 되네요.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그게 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공포심, 그런 감정 같은 게 밑에 깔려 있긴 하네요. 그런 우려가 그런 요인들이 있죠. 그런 걸 꺼내놨을 때 과연 나의 멤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내가 좀 우스운 얘기를 꺼낸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 그러니까 그런 정서를 잘 다루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감성지능 이야기가 앞에 나왔을 그런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팀 트러스트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이제 정의를 또 한번 살펴볼게요. 팀 감성, 아까 감성 지능에 대해서는 그 4가지의 그 디멘전을 설문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거로부터 짐작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팀 트러스트는 이제 트러스트는 전에 트러스트에 관하여 했던 그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트러스트는 일단 여기 그 풀 버전이 있는, 이게 풀 버전은 아니네요. 풀 버전은 아닌데 트러스트의 그 정의가 있어서 그걸 한번 또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Psychological state, 심리적 상태다. 이건 기질, 성격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가 느껴지는, 신뢰하는 어떤 상태다. 어느 정도 유지되는,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어떤 안정적으로 감정도 아니고 가는 것. 어떤 일정 기간 유지되는 그런 상태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comprising the intention to accept vulnerability.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인데. 나왔네요. 취약함을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포함된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돈을, 누구한테 이렇게 1000만 원을 줬어요. 이걸 가지고 뭐 잘 이렇게 써서,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수익을 내거나, 너가 뭐 좀 이걸 그 시드 머니로 해서 좀 비즈니스를 잘 해봐라. 네. 이렇게 이제 1000만 원을 줬어요. 줬는데, 신뢰한 건 뭐냐면, 1000만 원을 다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는 벌러너빌리티가 없는 거고, 네. 그래도 좋다는 거는 벌러너빌리티가 있는 거죠. 그만큼 내가 널 믿는다. 그게 신뢰예요. 네. 그게. 그죠? 그래서 1000만 원을 주고 이제 신뢰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1000만 원을 한 푼 한 푼 쓸 때마다 감독을 해야 돼. 그거 제대로 썼어?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신뢰가 있으면 그것을 다 써서 정말 탕진하더라도 그걸 감수하는 것. 그럴 그게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그렇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 될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이 1000만 원에 대해서요? 어떤 그러니까 문제? 만약에 리더로서 네. 그러면 그냥 신뢰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신뢰가 좋은 게 아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많은 리더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은 갈팡질팡하게 되죠. 1000만 원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주질 말든지 주질 말든지 줘놓고 자꾸 전화하고 뭐 네. 어떻게 썼느냐 뭐 이럴 거면 그냥 네가 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근데 한편 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 줘놓고 야 이거 정말 제대로 써야 될 텐데 하고 조바심이 나고 막 그럴 거잖아요. 네. 여기서도 이제 그 감정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 이 팀 신뢰라는 그 변수 앞에 이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들어간 이유가 있네요. 그죠? 네. 네, 그렇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vulnerability는 뭐냐면 based upon positive expectations of the intentions or behavior of others. 그러니까 타인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의도를 갖고 이제 1000만 원을 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자포자기했으면 그건 신뢰가 아니에요. 네. 버린 근데 거지. 네. 이걸 잘 쓰기를 기대하고 있어. 그래서 뭔가 이걸 이제 그 시드 머니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긍정적 기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약성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신뢰다라고 그래서 정의를 하고 있네요. 소위 돈 빌려주면서 이거 안 받아도 되는 돈이다 하면서 빌려줄 수 있을 만할 때 빌려준다 이런 말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잖아요. 네네. 가까운 관계에서. 네. 근데 애초에 포기하고 주는 것과 줄 것이라고 믿는데 나중에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겠다가 신뢰다 하는 것이다. 네. 좋습니다. 네, 그게 이제 원래의 트러스트에 관한 정의인데 여기서 이제 팀 트러스트는 약간 달라요. 네, 팀 트러스트는 인터퍼스널 트러스트. 그래서 관계적 트러스트. 지금 지금 조금 전에 말한 신뢰는 그냥 일방적인 신뢰예요. 한 사람이 누군가를 신뢰한다 했을 때,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을 신뢰한다 했을 때 그 신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신뢰 이야기 하잖아요. 팀의 신뢰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타인의 말, 행위, 결정에 따르려는 의지의 정도 이렇게 우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words나 액션이나 decision에 대하여 그것을 내가 따르려는 또는 거기에 confidence가 있는 어떤
이것도 신뢰 같이 번역이 되죠. confidence, conviction 이런 게. confidence는 그냥 어떤 의심이 없는 상태, 뭐 그런 거예요. 네.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는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했어요. 신뢰를. 정서적 신뢰와 인지적 신뢰 두 개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정서적 신뢰는 뭐냐면, 동료의 관심과 배려를 받고 있다는 느낌. 자, 이거 이제 원어를 좀 읽어드리면, affective trust is the confidence one places in a team member.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팀 멤버 안에다가 두고 있는 어떤 믿는 마음이다. 그런데 그게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냐면, based on one's feelings of caring and concern illustrated by that coworker.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걸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동료의 관심과 배려를 받고 있다는 느낌. 네. 이게 나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affective trust다. affective. 그러니까 네, 정서적 신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신뢰, cognitive trust는 뭐냐면 one's willingness to rely on team members' expertise and reliability예요. 그러니까 동료의 경험과 타당함에 의존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NJ가 이런 기기를 조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NJ가 이렇게 기기를 조작하고 지금 음향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찍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릴라이어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잘 맞게 하는 거겠지라는. 모르시는 맞게 하는 거겠지라는. 네, 그거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럼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또 계속 이제 체크하겠죠. 네. 소리 나도 들려줘. 뭐 녹화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보자. 뭐 등등을 요청을 하게 되겠죠. 그죠? 신뢰라는 걸 이렇게 나뉘어서 보니까 이게 아까 개인의 신뢰와 팀 내의 신뢰가 다르다고 했던 게 이 인지적 신뢰의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에서는 내가 혼자는 못하겠지만 저 팀원들의 어떤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면 이만큼 할 거를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그런 그러니까 것도. 자 요게 딱 그 신뢰거든요. 팀원들의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같이 하면,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팀원들에게 각자의 능력이 있다라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인지적 신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저희 정정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 제가 메모해 놓은 걸 경험이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 스펠링이 experience가 아니라 expertise네요. 네. 전문성. 그러니까 전문성과 그의 타당함. 네. 우리가 지금 방송이라는 목적에 그 전문성이 타당하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거에 의존하려는 의지. 그러면은 만약에 같이 일을 하는 팀원들이 저 친구는 실력이 없어라는 게 있으면 신뢰하지 않는 거. 그렇지만 뭘 해도 같이 할 수 있고 네. 파트를 나눠서 그냥 온전히 맡겨도 충분히 그 파트를 해올 거야. 이런 부분이. 네. 그래서 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팀을 만드는데 요즘 이제 프로젝트 팀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네. 프로젝트 팀을 만드는데 같은 팀 구성원에 대하여 그게 없어요. 쟤랑 껴서 이거 큰일 났다. 일 어렵게 되겠다. 라고 하면 팀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네. 갑자기 저희가 운동을 할 때 그 도지볼 같은 것도 하면 팀 나누잖아요. 이거 저기. 공 던져서 이렇게 맞추고 배구. 네. 피구. 네. 근데 이제 그걸 할 때 네. 왠지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그렇죠. 들어오면 내가 좀 네. 아직 이기진 않았는데 이길 것 같고. 그렇죠. 네,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자원들이 정말 풍부하면 좋을 텐데. 슬프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회사에서도 채용할 때 네. 그 훌륭한 인재가 저 바깥에 막 있어서 네. 정말 맞는 인재를 딱 뽑으면 정말 문제가 잘 해결될 텐데 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늘 회사 안에서도 이미 뽑혀져 있는 회사 안에서도 어떤 프로젝트 팀을 할 때 정말 뭔가 어디 가도 일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한정돼 있죠. 그러면 나머지 멤버들과 약간 뭔가 이런 신뢰감이 떨어지는 사람들과도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랬을 때 그 신뢰감을
높여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앞에 있었던 감성지능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감성지능만 그렇다는 아니에요. 네. 늘 이렇게 우리 연구할 때 근데 그것이 이걸 높여줄 수 있겠다. 어느 정도는. 네, 어느 정도는 높여줄 수 있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트레이닝을 하고 이런 것도 높이겠죠. 네. 그런데 그거 외에 이 감성지능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논리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팀에는 그런 다양한 존재들이 있다.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배려심이 좀 높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다루어내는 이제 감성지능, 그래서 이모셔널리 인텔리전트한 팀, 네. 그런 팀이 있다면 더 창의적인 결과를 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콜라보러티브 컬처를 한번. 네. 협력. 정말 많은 회사들이 요즘에 많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 협력 문화, 협업 문화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팀 신뢰를 증진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팀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를 증진시켜야 된다. 이미 이 논문에서 이제 그런 결론을 뒤에 가서 내고 있고요. 네. 하나하나 한번 정말 그런지를 되짚어 보자는 거죠. 협력 문화만 하더라도 굉장히 결과 변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 뭘 잘해야 이게 생겨나느냐 이걸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협력을 그냥 요청하는 정도에서 물론 요청하는 것도 협력을 높이는 게 도움이 되긴 하죠. 네.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효과가 높은 방법들을 찾아서 하는 게 좋겠죠. 콜라보레이티브 컬처는 뭘 말하냐면 우선 컬처가 뭐죠? 컬처? Assumption. 네, assumptions and beliefs. 네. 네. 네, 네. 신념 체계 이렇게 네. 하면 아주 간략하게 네.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깔려 있는 생각.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어떤 신념이 있나요? 지금 방송하면서도 편안하게 말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정제되거나 굉장히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기보다 편안하게 말을 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는 혹시 대답을 못하거나 또는 뭐 엉뚱한 대답을 질문의 취지에 어긋나는 대답이 나오더라도 괜찮다. 그걸 괜찮다. 네. 그게 아까 얘기한 트러스트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저희 회사에 뭐 있는 편이다. 제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겸손하지 못한. 뭐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컬처고요. 네. 컬처고 콜라보레이티브 컬처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네요.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리스펙트 앤드 empowerment, 그리고 leverage the knowledge of individuals resulting organizational learning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팀워크를 가치롭게 여기는 것, 팀워크,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가치롭게 여기고 리스펙트 앤 존중과 임파워를 네. 여기고 그다음에 레버리지스 knowledge, 그러니까 레버리지스는 이제 지렛대를 삼는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knowledge of individuals, 그 개인의 지식을 재료로 삼아서 시너지를 내는 거네요. 그 조직의 결국. 러닝이 되도록 네. 결과를 만들어내는 네. 그것이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컬처다. 왜냐면 개인의 지식이 따로따로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이것을 활용해서 이걸 레버리지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조직의 학습으로까지 되도록 하는 그것이 콜라보레이티브 컬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알고 있는 정의지만 쉽지 않은 정의가 네. 여전히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어려운데 그럼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네. 그것이 또 한 번 신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없다. 그러면 어떤 행동들이 나타날까요? 신뢰가 없는 경우. 일단 함께하지 않느냐 할 거고. 그렇죠. 이 함께하지 않는다. 정의의 키워드로 보면 일단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싫을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을 네. 줄일 것 줄이고. 같다. 네. 그죠? 네. 필요한 또, 것만 한다. 네. 하는 척을 한다. 네. 이런 스푼 일이 생겨. 그리고 여기 써 있는 단어들 임파워먼트를 하지 않겠죠. 네. 네. 여기 되게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폴리티컬 비헤이비어가 나타난다. 네. 정치적으로 네, 편가르기, 그럴 수 그리고 있겠네요. 파워게임하고. 네. 네, 실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해야 되는데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정보를 교환할 오히려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거짓 정보 가지고 음. 그렇게 하는 일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이제 심리적 안정감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죠? 네, 그리고 목소리가 잘 들려야 되는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아까 목소리가 잘 들린다는 게 아까 감성지능과 연결이 되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쭉 논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협력 문화까지도 지금 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창의성. 창의성이 뭘까요? 창의성. 창의성. 네. 창의성도 정의를 해봐야죠. 되게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창의성, 그죠? 막상 네. 정의하라니까 되게 막막. 기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무언가 새로운 그렇죠. 것이 네, 새로운 것. 나오는 것인데 그거 하나 발- 맞았어요. 빙고. 발... 두 가지예요, 두 네. 가지. 하나 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네. 거의 맞네요. 거의 맞는데 이제 새로움으로 해야 창의성이죠. 새로운 방식이나 새로운 네. 시도나 그래서 novel 또는 new 새로운 것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이 회사에 쓸모가 있어요. 그 아이디어가 중요하네요.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포텐셜 유즈가 있어요. 음. 쓸모 없는 새로움은 좋은데. 아무 소용이 없어. 너무 좋은데 니네 집에서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이러면 실패니까. 소용이 없다. 가정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는 네. 그래서 그래서 새로움과 유용성 두 가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창의성. 이쪽을 많이 유용성이라는 것들을 놓치죠. 때로 많이 놓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창의성은 마치 막 새로운 것만 전부인 것 같이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죠. 쓸모 있는 새로움이네요. 네. 근데 자 그러면 그 새로움, 창의성의 소스는 어디일까요? 협력 문화. 그 이전에 더 팀 더 신뢰. 본원적인 소스. 회사가 창의성이 필요해요. 근데 네. 그 창의성의 원천을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개개인의 개개인, 네. 상품이에요. 사람, 사람. 사람. 네. 그리고 창의성의 원천은 사람이다. 네. 네. 그래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으로부터 새로움이 끌어올려야 잘 되니까. 꺼내지도록 해주고 네. 이거 다 퍼실리테이션 얘기네. 네, 아, 아무튼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요인들이 그 개개인들이 잘 얘기하고 잘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하는 요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잘하면 네. 그렇게 될 거고 네. 스스로 잘 안 되니까 서로 예를 들어서 자꾸 경쟁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뭐 사람이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니까 리더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해주면 네. 그것이 이제 잘 작동하겠죠. 그죠? 좀 더 스스로 알아서 할 하려고 수 할 있게끔. 때보다는 네, 더 잘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을 누군가가 좀 더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면 더 좋긴 할 텐데 여기서는 뭐 퍼실리테이션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원천이 일단 사람이다. Primary source of creative idea. 이게 이제 people이다. 사람이다. 그렇게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착안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newness, 새로움을 꺼내고 그 다음에 usefulness, 유용성을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그 얘기고 그것이 이제 지금 논의 구조를 보면 협력 문화를 만들고 그 네. 이전에 트러스트가 팀 있어야 트러스트를 되고 만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정서적인 이슈가 잘 다뤄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잘 되겠어요?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되겠죠.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네.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쉐어링이 더 잘 될 거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유용한 창의적 결과가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구조입니다. 그게 구조고, 모델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시험을 했더니, 시험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그, 대학생, 학부생을 대상으로 과제를 내주는 이제 시험을 했어요. 과제를 조별 내줬고. 과제를 냈군요. 네. 그리고 이제 12번의 섹션 동안 한 학기 내내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테스트를 해서 앞에 감성지능, 그 다음에 이게 순차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걸 봤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제의 내용은 마케팅 계획 수립하는 거 뭐 이런 거 대학생들에게 해봄직한 그다음에 실제 마케팅 사례 연구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지금 이제 마케팅 한 사례를 가지고 또 분석해봐라 뭐 이런 등등의 과제를 낸 거죠. 네. 다양한 관점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을 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팀은 82개 팀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팀 구성원은 4명에서 7명 사이 이 정도로 잡고 연구를 했다. 그 정도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결과를 봅시다. 결과.